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지난주 정말 폭풍의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번 주는 증시가 다소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이죠. 특별히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어제 주가가 올랐고요. 근데 코스닥이 좀 문제입니다. 셀트리온이 빠진 자리를 빈자리가 좀 너무 커 보입니다. 그 자리를 메울 만한 이 대장주들이 아직까지는 나서지 않으면서 코스닥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코스피가 0.4% 올랐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 또 밀려난 상황들입니다. 또 이틀간의 연휴 리스크가 있죠. 오늘 수요일 이제 장 열리고 나면 이틀간 쉽니다. 뭐 평상시 같으면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어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불안해서 투자자들은 오늘 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짝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주가는 대략 우리 야간 선물도 그러고요. 글로벌 증시도 0.23% 정도 상승했네요. 야간 선물은 0.34% 올라서 오늘도 출발은 상승을 예고하고요. 미증시 0.16%, 그래도 24,600, 아직 25,000선이 탈환이 안 됐습니다. 나스닥은 0.45% 올라서 다우지수보다 조금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예, 미증시는 과연 안정세를 찾아가는 건지, 연휴는 편안하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예, 편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평상시보다 조금 불안정성이 큰 그런 연휴를 맞게 돼서요. 뭐 이틀간 거래일로 보면 이틀 쉬는 건데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시장 판단 어떻게 하세요? 일단 전일 시장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자 해지라고 네. 이번 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거는 뭐 작년 9월서부터 꾸준히 올랐는데 이번에 좀 가속을 붙였던 게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9% 나오면서 이걸 자극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럼 묶은 놈이 풀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CPI 발표가 나오는데 역기절을 반영하면서 좀 낮을 겁니다. 시장 가이드보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제 아침 방송이었죠. 간밤에 미증시 내용 보시면은 미 채권 수익률 빠졌고요. 네. 미 달러화도 빠졌고요. 뭐 생각한 그림 쪽으로 상당 부분 접근해 갑니다. 더 이상 금리가 크게 오르기 어렵다. 뭐 맞을 만큼 맞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연휴 이틀이 불안해요. 라고 보는 시각들이 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전 이번 연휴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예. 시가에 한 방에 반영을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지표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증시 하루 이틀 거래한 거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한두 번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급하게 본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진 거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시장에서 찾은 거죠. 근데 열심히 돌아다녀 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 그리스 사태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미국 신용 등급 까졌던 거 기억나시죠? 예. 2011년 8월인가요? 예. 그때 꽝 터져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뭐 남유럽 위기라든지, 뭐 테이퍼 텐트럼이라든지, 네. 뭐 위안화 이슈 터졌을 때라든지, 미국 금리 올리고 났을 때라든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조정들을 이 제목을 붙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밀리긴 밀렸으니까 이름을 붙여서 인플레이션 텐트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 물가가
이제까지 위기 터지고 나서 한때는 디플레 우려를 했었고 뭐 마이너스 금리 대안까지 내세웠었던 그 물가가 지금 여기서 V턴으로 시장의 소비를 위축시킬 정도로 올라간다. 그럴 때 우리가 텐트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면 일단 오늘 저녁 때 발표될 CPI가 좀 부담 없이 나올 거고 오늘 발표되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PC 이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PC는 또 CPI보다 0.5 정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 더 이상 이 금리 상승을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의사록 발표되는데 이게 1월 의사록이거든요. 1월 의사록이면은 옐런 의장이 말년병장 시절에 진행했었던 FOMC 의사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센 소리 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파월한테 이제 키를 넘기는 과정에서 판을 깨고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도 시장에 부담을 안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3월 21일에 있을 FOMC, 우리 이거 금리 오를 거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최근 이름 붙였었던 인플레이션 텐트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역기절을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작년 초에 상당히 물가가 높았잖아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이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갈 거고 미 채권 10년물이 지금 2.8%가 넘는데 요즘 2.8% 중반을 넘나들죠. 지금 미국 다플렉 그러니까 점도표로 봤을 때 중순위가 2.75 정도 나옵니다. 2.75, 2.8. 네. 그러면 이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먼저 갔다 롱텀 금리를 이미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도 어렵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를 붙일 수 없는 국면에서 뭐 과거처럼 뭐 남유럽 위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웬만한 증시들이 다 10%, 뭐 9%, 8%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주가 지수도 이격도 극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첫 번째 투매 구간도 아닌데 쫓아가서 팔라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이 해당되는 구간 사이에 펀더멘탈이 흔들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IMF의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이번 1월 전망이 작년 말 전망보다 오히려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깨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구간은 지금 뭐 과하게 밀렸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물가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머리 감다가 네. 예를 또 들겠습니다. 머리 감다가 샴푸가 똑 떨어졌어요. 샴푸를 사러 갑니다. 뭐 한 통에 10,000원 달래요. 내가 당장 샴푸가 똑 떨어졌으니까 사야죠. 근데 이게 다음날 마트 갔더니 뭐 한 20,000원, 30,000원쯤 합니다. 갑자기. 그럼 이게 삽니까? 샴푸를? 이 비누로 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겠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물가는 소비를 좀 떨궈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화장지 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서 뭐 어마무시하게 비싸지면 예전에 3칸 쓸 거 뭐 2칸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소비를 좀 위축시킬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임금값 올라가는 게 악재냐? 이게 악재 아니죠. 이건 분명합니다. 임금값이 올라가야 뭘 벌어야 쓸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맞아 들어가겠죠. 그럼 벌기 시작했으니까 쓰긴 쓸 거예요. 소비가, 데이터가 좀 살아나오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요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물가 올라가니까 어떡해요? 라고 우려하고 있는 건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단이 개선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우려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사 그럴 가능성이 뭐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 우려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없다라는 부분에 전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비슷한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위기가 꽝 터지면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 외환 시장의 변동성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쪽의 변동성 움직임 부분, 이건 채권이고, 이건 외환이고, 이거는 원유 쪽, 뭐 상품 시장 쪽의 변동성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들은 조용히 서 있고, 오로지 빅스만 뛰어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과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과열에서의 가장 큰 이 해법은 주가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증시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조정 우리가 한두 번 본 거 아닌데 애써서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조정 단계와 지나지 않다. 내일서부터 연휴에 들어갑니다만 이번 연휴 리스크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주식을 네. 팔고 넘어간다. 이러면 다음 월요일 아침 시가를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반영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 졸이지 마시고 편안한 연휴 준비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던졌던 화두 가운데 하나인 그 연휴에 대한 연휴 리스크에 관한 것은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그 주에 급락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뭐 9년 만에 이 강세장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있었는데 뭐 보면 10년 주기설 얘기 나오고 뭐 보면 그렇죠. 9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예, 뭐 한 6, 7차례 보면 10에서 한 15% 조정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중에 이제 앞서 이제 브렉시트는 빠졌는데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 단기 충격은 엄청 큰 것 같았지만 또 빠르게 회복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안정감은 좀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런 시장 어제 시장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게 네. 외국인들의 귀환 그리고 삼성전자의 급반등인데요.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좀 추적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요즘 방송에서 하루도 안 빼고 말씀드렸던 게 떨어지는 칼날 손으로 잡으면 아파요. 대신 시그널 보면 이땐 뛰어들어가기 좋아요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기대감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빠져나간 자리를 그 밑이 그 탄성 그대로 이어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어제 거래소 양호했고 코스닥이 언더퍼폼을 크게 찍었고 수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외국인 선물의 기환과 삼성전자의 아웃퍼폼 이 두 가지 퍼즐이 맞아 들어가야 반전의 시그널이 나옵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선물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3조 내뱉었었던 외국인 선물 쪽에서 더 이상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이분들은 완벽한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올라야 먹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파생은 오를 때 먹는 건 롱 포지션이고 빠질 때 먹는 건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밀리는 시장에도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쏠려 있었던 이 매도물들은 다 한 방향을 본 거죠. 뭘 본 거예요? 빠진다는 겁니다. 예. 그럼 빠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가 때리는 정도를 줄이거나 대량으로 매수를 반전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전 시각하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속도 그대로 빠지긴 어렵겠구나. 내지는 다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뭐 대량으로 선물을 잡아주면 월요일 기대값이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얘들도 사람인 건 마찬가지인데 과도하게 리스크를 안고 넘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오늘 대규모 수급 반전을 뭐 추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물값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 현물값 어제 3,000원 넘게 들어갔는데 이거 정말 간만에 본 겁니다. 이 간만에 본 외국인 현물값을 보고 그러면 가이드를 잡아야죠. 야, 외국인이 돌아왔구나. 돌아왔으니까 뭔가를 샀겠네. 뭘 샀을까? 그럼 뭘 샀는지 보자.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대표성으로 때리던 구간이 있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고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를 가속을 비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얼마 오르는 거예요? 이틀 동안 7%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아웃퍼폼이 나오면 시장은 어떻다? 예전에 빠지던 강도대로 안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거래소는 곧잘 버티고 어제 장중에는 또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죠.
코스닥은 못 버티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을 합쳐보면 어제 외국인 3천억 좀 넘는 매수 중에 2천억은 하이닉스고 1,500억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밑에 244억은 삼성전자 우선주네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 찍혔나? 그럼 이게 3,500억 중반은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시. 에이, 삼성전자만 올랐어요.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을 보게 되면 양매수 찍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는데 양매수 찍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또 계산해 보세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밀려 내려올 때 하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증시의 최고제는 낙폭과대입니다. 예, 가장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낙폭과대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쪽으로 가이드를 올려야 될 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낙폭을 이제 하방을 만들어가는, 하방을 완성한 이 과정이 제가 지난번에 투매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투매는 통참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아침 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좀 자책했었던 부분이 처음 흔들렸을 때 과거 같으면 제가 의견을 딱 때려버리는데 네. 이번에는 저도 뭐 상승장에 취해 있었던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뭐 증시 조정 처음 보십니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속을 붙여버리니까 나가는 시점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나중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두 번째 조정이 지났는지 세 번째 패닉이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쫓아가서 버려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시장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은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은요. 이렇게 급하게 빠지고 나서 좀 메꿨다가 예, 좀 다시 좀 밀었다가 이 저점부를 깨면 또 굉장히 피곤해지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위에서 반등을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언제 뛰어나갈까요? 이거는 초반에서 고민할 때는 충분히 얘기를 해도 되지만 말미쯤에 이 액션을 취하게 되면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럼 팔고 나서 올랐네요? 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럼 쫓아가서 사겠죠. 쫓아가서 사고 나면 빠지는 국면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자르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이 구간을 전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하락에 가속이 붙었던 구간이고 펀더멘탈로 깨졌으면 도망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펀더멘탈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증시에서 조정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그림으로 읽고 있고 월요일 증시의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시장 분석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죠. 첫 투매는 동참하라. 두 번째 투매는 지켜보라. 세 번째는 받아라. 예,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어제나 그제처럼 돌려세우는 그림을 보여주면 삼성전자의 아웃퍼폼을 네. 보고 외국인 선물의 개선을 보고 이럴 때는 들어가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기 참 좋았죠. 그래서 그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일단 오늘 흐름은 조금 상승 출발해서 연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시간이 가면서 조금 눌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어떤 연휴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 턴. 내 차례야. 코스닥, 셀트리온 가지고 많이 해먹었잖아. 나는 그동안 많이 쉬었다. 이번에 뭐 하락 반영도 굉장히 많이 했다. 거래소 아웃퍼폼의 기대치를 끌고 갈 구간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시장 탄성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수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면을 기다리는 시장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